네, 안녕하세요. 시스코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ACI 기반의 멀티사이트 환경에서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은 멀티사이트 구조에 대한 리뷰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트러블 슈팅을 할 때 어떤 워크플로에 따라서 하시는지를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션 진행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측 하단의 Q&A 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제가 채팅창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번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세션이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근 프로가 내용을 발표하겠고요. 그리고 김정훈 상무와 저도 패널리스트로 함께 세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간을 저희 오늘의 발표자인 최근 프로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스코 CSS의 최근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션은 이제 지난주에 저희 멀티센터 모니터링 세션 이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ACI 멀티센터, 멀티사이트 이제 운영 단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ACI 멀티사이트의 트러블 슈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세션도 이미 저희 ACI의 이 멀티 사이트 구조를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혹은 이제 ACI 멀티 사이트를 이제 트러블 슈팅에 사용되는 도구나 혹은 어떤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특히 도움이 되는 세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을 들으시고 이제 실제 ACI 멀티 사이트에 운영하시는데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멀티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어떻게 보면 보다 쉽게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슈 파악을 빠르게 함으로써 또 이슈 해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 해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 ACI 멀티 사이트 구조에서 이제 갑작스런 엔디어의 다운으로 인한 이런 장애 시간을 또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희 먼저 ACI 멀티 사이트에 대한 이제 리뷰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특히 이제 저희 엔디어의 이 아키텍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아시면은 실제로 나중에 엔디어에 대한 이 트러블 슈팅 방법을 이제 또 CLI에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ACM 멀티 사이트의 트러블 슈팅 이 워크플로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물리적인 부분부터 저희가 멀티 사이트에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ACI 정책과 그리고 정책을 배포한 부분, 연관된 이슈를 확인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해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세션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이제 사이트 간의 연결 상태 이슈, 그리고 저희가 엔디오를 통한 이 정책 배포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데모를 통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먼저 ACI 멀티 사이트의 간단한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멀티 사이트 구성을 보시면은 이 ACI 패브릭을 이제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개의 AP 클러스터로 저희가 이 패브릭을 분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개 패브릭에 장애가 나더라도
또 다른 패브릭은 계속 작동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브릭 간의 이제 테넌트 확장을 위해서는 중간에 지금 보이시는 엔디어죠. 중점적으로 다룰 엔디어를 통해 가지고 논리 구성 설정을 저희가 쉽게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엔디어에서는 설정한 그 논리 구성을 예를 들면은 저희가 생성한 테넌트를 여러 개의 ACI 패브릭에 직접 푸시해 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CI 멀티 사이트 구조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이제 패브릭 간의 MPBGP EVPN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ACI 사이트에 각 패브릭에 있는 라우팅과 그리고 또 엔드포인트 정보를 이걸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MPBGP가 있어 가지고 이제 각 패브릭 간의 논리 구성과 정책을 어떻게 보면 다 확정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트 간의 통신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VX라는 터널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기 때문에 여기에 ISN이죠. 인터사이트 네트워크는 단순한 L3 구조로 구성할 수가 있고, 이제 사이트 간의 통신 지연 시간에 대해서도 제약 사항이 없는 게 멀티 사이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 사이트 구축을 위한 ACI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보시면요. 우선은 버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멀티사이트는 ACI 3.0대 3.0의 1 버전부터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멀티사이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따로 리프 스위치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하드웨어상이나 소프트웨어상은 없고요. 하지만 이제 스파인 스위치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보셨겠지만 ISN 연결을 위해 가지고 이 스파인이 연결되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요구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먼저 EX 스파인 또는 이후 모델만 저희 ISN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정형 스파인, non 모듈 스파인, 넥사스 9332C, 9364C 또 이제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1세대 그 스파인 스위치를 ISN에 대한 연결을 지원하진 않지만은 지금 저희 최신 스파인 스위치 모델과 함께 같은 패브릭 안에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4대 스파인 중 2대는 EX로 되어 있고 이 스파인은 이제 ISN에 연결에 사용되겠죠. 하지만은 나머지 2대는 1세대니까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IS는 연결이 안 되고 내부적인 이제 패브릭 내의 리프와 리프의 통신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멀티 사이트의 이 스파인에 대한 고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이 멀티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죠. 이제 엔디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세션은 이 엔디오의 기능보다는 이 엔디오를 사용하기 위한 이런 필요한 인프라나 그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선 엔디오는 저희 시스코 아시다시피 ND 인사이트 혹은 NDFC 등 이런 여러 가지 ND로 시작하는 제품처럼 모두 넥사스 대시보드 위에 올라가는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넥사스 대시보드의 아키텍처처럼 나온 것처럼 이 넥사스 대시보드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OS부터 그리고 올라가는 이 시스템 레벨의 서비스 또한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가 있으면은 그 위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또 다시 이제 인프라 레벨의 서비스가 있고 또 일부 데이터의 저장에 사용되는 일라스틱 서치 혹은 데이터를 저희가 반출할 때, 익스포트 할 때 사용되는 카프가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공유 서비스 형태로 저희 넥사스 대시보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많이 접속하게 되고 또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제 NDO나 NDI 같은 서비스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듯이 관련 파일을 저희가 다운해가지고 그냥 넥사스 대시보드에서 설치만 해두시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업그레이드나 혹은 기존의 이미지 파일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엔디오를 이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서비스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쿠버네티스의 네임스페이스죠.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엔디오와 연관된 모든 내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엔디오 화면에서 이제 캡처한 이미지인데 보신 것처럼 이제 디플로이먼트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오디트나 뭐 백업이나 그리고 클라우드 섹 서비스도 있고 아래 보시면 이제 엔드포인트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고요. 실제 엔디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씩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서비스가 이제 상태가 러닝이 아니면은 저희가 엔디오에서 그 기능에 조금 문제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디플로이먼트 혹은 이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필요한 이제 파드나 그리고 설정들을 모두 다 이제 레플렉셋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파드는 이제 기능별로 또 필요한 그 컨테이너들이 이 안에 포함된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ND 넥서스 대시보드 혹은 엔디온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뭐 딥다이브한 지식은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쿠버네티스 아키텍처 간단한 아키텍처를 이해를 하시고 또 지금 말씀드린 각 종류의 리소스가 다른 리소스와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만 기억해 두시면은 저희가 엔디오를 트러블 슈팅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저희 ACI 멀티 사이트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트러블 슈팅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멀티 사이트 트러블 슈팅 워크플로우 혹은 이제 트러블 슈팅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ACI 멀티 사이트에서도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두 사이트 간의 엔드포인트 통신을 이제 보장해야 되는데요. 만약 갑자기 통신이 안 된다라고 이런 이슈가 보고가 됐을 때 그러면 저희가 운영자 쪽에서는 먼저 트러블 슈팅 할 때 가장 쉽게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 엔디오 서비스 장애 부분하고 그리고 넥사스 대시보드도 이 노드별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노드 쪽에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엔디오가 접속이 안 되거나 혹은 이제 이 넥사스 대시보드에 접속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디오의 서비스에 문제가 없으면은 그럼 이제 그 사이트 간의 연결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사이트 간의 연결 상태라고 하면은 언더레이의 이제 OSPF부터 이제 오버레이의 이제 VXLAN 터널까지 이제 다 확인할 필요가 있고 확인할 때는 이제 지난 모니터링 세션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저희가 엔디오 화면으로 직접 그 사이트 커넥티비티 화면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혹은 오늘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릴 기존의 CLL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상태, 사이트 연결 상태가 문제가 없으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사이트 간의 이 엔드포인트 테이블 정보가 제대로 저희 각 사이트에 학습해왔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엔디어 화면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 CLL 방식으로 일부 스파인 쪽의 정보 혹은 이제 APIC 쪽의 정보를 긁어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확인했는데도 그 이슈 해결이 어려우실 때는
당연히 저희 시스코 테키스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이 테키스 오픈하시기 전에 그러면 저희가 엔디오에서 제공하는 일부 로그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미래에 이렇게 수집해 놓은 로그 정보를 가지고 테키스를 진행하시면은 좀 더 이슈 해결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 멀티 사이트에 대한 트러블 슈팅 하는 거를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엔디어 서비스 상태를 확인할 때는 저희가 이제 넥사스 대시보드에서 직접 이 서비스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신 것처럼 이제 파드와 이제 컨테이너 총 개수와 그리고 레디 혹은 이제 러닝 상태 개수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부분은 저희가 레디나 이제 정상적인 개수를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고 뒤에 부분은 총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다르면은 이거는 분명히 일부 파드 상태나 이제 컨테이너가 이슈가 있는 거를 제가 이 페이지에서 바로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엔디오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또 시스템 리소스 부분에서 이 구체적인 이제 파드의 지금 상태와 혹은 이제 컨테이너 상태도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D 화면에서 확인한 것 외에도 이제 CLI 방식이죠. 네, CLI 방식으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쿠버네티스 명령어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CLI 방식이 더욱 익숙하시거나 혹은 이제 ND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저희 넥사스 대시보드 GUI 화면에 접속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 CLI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 넥사스 대시보드에 로그인할 때는 저희가 ND에서 제공하는 루트 계정 외에 이 레스큐 유저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속을 해 가지고 그러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넥사스 대시보드나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의 확인이 필요한 정보들을 거의 다 이 계정을 통해 가지고 체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정으로 접속하신 다음에는 여기에 아래 보이시는 이제 여기에 자주 사용되는 쿠버네티스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린 엔디어와 관련된 파드 정보나 혹은 이제 디플로이드 정보 그리고 이제 reflected set RS 정보도 이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는 이제 described 명령을 통해 가지고 또 구체적인 그 실행 상태가 어떤지 또는 이제 러그 정보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온 이제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는 아래 보이시는 이 링크에서 문서죠. Troubleshooting and Review of Endure Resource라는 가이드에서 다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필요에 따라 가지고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링크는 이제 호스트님이 채팅창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저희 엔디어의 서비스 쪽에 장애가 났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트러블 슈팅 하는 방법을 어떻게 그거를 진행하는지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엔디어 쪽에 파드 쪽에 좀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희가 먼저 이 넥사스 대시보드에 접속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엔디오 서비스 중에서 이 정상적인 파드 개수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은 조금 두 개가 좀 비어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파드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는 이것도 만약에 넥사스 대시보드에 접속이 가능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레디가 안 된 이제 펜딩 상태의 파드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파드를 찾았을 때 어떤 원인으로 이게 레디가 안 됐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슈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자주 사용하는 CRI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CRI에서
먼저 저희 디플로이먼트 상태를 확인을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기된 이 두 항목이 지금 레디가 아닌 이제 파드 개수가 0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이상하다는 거를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해당 파드 이름으로 좀 구체적인 이 상태를 JSON 형태의 아웃풋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타이머 에러죠. 타이머 에러를 여기에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슈가 있는 그 파드 아이디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러닝 상태인 이제 컨테이너가 지금 다 0에서 3이고 0에서 1로 되어 있으니까 모두 다 0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드 아이디를 가지고 다시 구체적인 제이슨 형태의 정보를 불러오면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보신 것처럼 이제 쿠버네티스 쪽에 CPU 부족으로, CPU 리소스 부족으로 이제 파드가 제대로 올라오지 못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러를 확인했을 때 이제 현재 사용이 가능한 리소스 정보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커맨드로 확인하시면은 지금 CPU는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파드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ND 쪽에 이제 불필요한 앱이나 혹은 서비스를 삭제를 하거나 혹은 리소스를 추가를 해주시고 ND 클러스터는 이제 기존에 계속 펜딩된 그 정책을 배포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리소스만 있다면은 그 파드는 제대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해결이 되고 다시 서비스를 확인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앞에 숫자가 바뀌었죠. 1로 되고 마지막으로 또 저희 CPU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현재는 100%가 아닌 이제 여유 리소스가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 커맨드를 통해 가지고 지금 ND나 NDO의 서비스를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도 저희가 다 그 링크에 포함된 문서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은 혹시라도 저희가 ND 클러스터 노드 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만약 세대 마스트 노드 중에 한 대만 장애가 나면은 저희가 ND 이 GUI 화면에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들어오셔서 노드를 클릭하시고 이 세 개의 노드에 대한 상태를 직접 ND GUI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두 대 ND 클러스터 노드가 장애가 나고 ND GUI 화면도 접속이 불가능할 때는 이 CLL 방식으로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클러스터 상태, ACS show 클러스터나 ACS show 노드 커맨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에 포함된 노드나 그리고 유형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노드로 검색하면은 노드 상태, 각각의 노드 상태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만약 이중 노드가 장애가 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ND 클러스터에서 한 대의 마스터 노드에 대한 이제 교체 워크플로우를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면은 우선 이거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대 노드는 무조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이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체가 필요한 그 노드에 대해서는 이제 파워오프 상태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저희 물리적의 ND 노드 구축할 때는 기존과 동일한 이제 이 교체가 필요한 노드의 CIMC 주소가 꼭 같은 거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정 정보도 동일한 걸로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추가한 노드를 저희가 전원을 켜줍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ND GUI에 접속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ND 노드에 이 MGMP로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대 클러스터 노드가 이미 페일이 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ND 노드의 이 IP로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GUI에 들어오신 다음에 교체가 필요한 그 노드에 대해서 그거를 inactive 상태인 그 노드를 확인한 다음에 액션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replace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얼 넘버를 이제 추가 입력해주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새로 교체할 그 ND 클러스터의 시리얼 넘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정이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노드 상태가 액티브로 변경이 되면은 전부 정상적으로 교체 작업이 완료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대 마스터 노드 교체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두 대나 혹은 이제 교체가 필요한 그 노드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워크플로우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이 링크에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스팅 이 부분도 이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희 엔디어의 서비스 그리고 ND 노드 쪽에 모든 문제가 없으면은 그럼 다음 단계로 저희가 멀티 사이트 간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확인할 때는 언더레이 OSPF 링크 상태부터 시작해서 먼저 이 스파인과 이 ISN 장비의 OS 네이버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한 OSPF 네이버 확인 명령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된 이 오버레이 1이라는 VRF는 저희 ACI에 보면은 이 인프라 테넌트에 존재하는 이 VRF고요. 기본적으로 이 VRF는 멀티 사이트나 혹은 이제 멀티 파드 아키텍처에서 ISN이나 IPN 장비와의 연결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VRF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VRF를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는 이제 ACI 멀티 사이트를 구축할 때 그 사이트 간의 L3아웃 설정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VRF를 선택해 주셔서 이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레이 연결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ISN 연결과 그 연결된 그 저희 스파인 스위치가 멀티 사이트의 스피커 역할인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스파인 역할의 개념은 실제로 저희가 ACI의 멀티 사이트나 멀티 파드 환경에 사용되는 거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타 사이트의 스파인 간에 그 생성된 EVPN 피어를 감소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커만 피어가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저희가 스파인이 이 스피커가 다 되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MPPGP EVPN 피어가 성공적으로 연결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프리픽스 부분도 주고받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돼야지만 이제 사이트 간에 통신하는 그 탭 주소와 혹은 이제 엔드포인트 테이블 같은 정보를 저희가 동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은 멀티 사이트 간의 VXLAN 터널을 이제 뚫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사이트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엑스터널 탭 주소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탭 주소는 여기에 3개의 탭 주소가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탭, 그리고 멀티캐스트 탭, 그리고 스파인과 리모트 스파인 간의 BGP EVPN 피어링을 연결해주는 지금 라우터 아이디 정보가 이렇게 있겠는데요. 이 주소들은 엔디어에서 이제 저희 멀티 사이트 인프라 설정할 때 저희가 아마 두 번째 세션이죠. 두 번째 세션에서 설정할 때 입력했던 정보들이고요. 확인할 때는 이제 스파인에서 해당 탭 주소들이 생성 여부를 보고 이제 오버레이 상태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데모에서 직접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트 간의 연결 상태까지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엔듀어로 배포한 정책이 실제로 저희 ACI, 각 ACI 사이트에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멀티 사이트 아키텍처에서 이제 사용되는 전환 테이블, 혹은 이제 트랜스레이션 테이블과 이제 섀도우 EPG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멀티 사이트에서 저희가 ISN 장비에 연결된 그 스파인 스위치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트랜스레이션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멀티 사이트 환경에서 이 엔드 포인트 간의 통신을 보장하는 데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엔디어에서 저희가 정의한 사이트 정책들은 해당 APIC 도메인에서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ID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트 간의 엔드포인트들이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로컬과 리모트 사이트 간에 그 사용되는 정책 ID 값을 저희가 기록을 하는 그런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ACI 멀티 사이트에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사이트 간의 엔드포인트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들이 이제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로컬에서 통신하려는 그 리모트 EPG의 이 섀도우 EPG라는 거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제 섀도우 EPG와 저희 로컬에 이미 있는 EPG 간의 정책을 직접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로컬 사이트에서 이제 사이트 간의 트래픽의 허용이나 그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트래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굳이 저희가 ISN을 통해 가지고 리모트 사이트로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구간의 밴드위스가 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slation 테이블은 이 스pan 스위치의 존재하고요. 이 테이블 안에는 관련된 항목이 있어야지만 이제 사이트 간의 통신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항목은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엔디어에서 사이트 간의 EPG나 브리지 도메인을 확장할 때 이런 항목이 생성이 되고, 또는 이제 확장하지 않는 EPG 간의 컨트랙을 적용했을 때 그러면은 이 항목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엔듀어를 통해 가지고 이 사이트 1번 쪽에 EPG 1번과 사이트 2번 쪽에 EPG 2번에 대해서 저희가 컨트랙을 적용했을 때 컨트랙을 적용하면은 해당 항목이 스파인에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두 사이트에 서로 이제 섀도우 EPG가 생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로컬에서 이 정책을 통해서 통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정보들이 이 APIC에 배포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간단하게 이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환경 자체는 저희가 DBEPG라는 거를 DBEPG도 포함되고, 그리고 브리지 도메인과 VRF를 모두 두 사이트에 확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먼저 스파인의 트랜스레이션 테이블을 정보를 확인할 때는 이제 로컬과 리모트 스파인에서 저희가 VRF나 브리지 도메인에 대한 그리고 EPG에 대한 이 ID 정보를 검색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MO4를 사용해가지고 APIC 쪽에 또 똑같은 정보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ID 값을 저희가 다 확인한 다음에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테이블처럼 이렇게 미리 짜둬가지고 아이디를 채워주시고 이제 두 사이트의 콜의 결과가
각각의 ID와 정반대이면은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가 쿱을 통한 엔드포인트 정보를 이제 정상적으로 두 사이트에 동기화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각 사이트에서 쿼리할 때는 여기에 보이시는 대적으로 변수값은 요거죠. 이건 local vrf에 vnid를 넣어주시고 확인이 필요한 엔드포인트 주소를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쿼리를 해보시면은 이 결과에서 이제 직접 로컬에 연결된 엔드포인트는 이제 퍼블리시 IP 쪽에 로컬 리프 주소를 알려줍니다. 하지만은 동일하게 리모트 사이트에서 동일한 엔드포인트를 쿼리를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퍼블리시 IP는 상대방 쪽의 유니캐스트 IP 탭 주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사이트의 이제 쿱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해당 엔드포인트 항목이 지금 보신 것처럼 제대로 나와 있으면은 엔드포인트 정보가 정확하게 학습되었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S는 저희가 연결 확인하고 그리고 정책 구성 배포도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스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엔디오에서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오디트 로그도 저희가 스키마 레벨도 제공하고 또 글로벌 레벨 스키마에 대한 모든 작업도 이렇게 혹은 이제 백업 작업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디오 로그 정보도 직접 엔디오에서 저희가 로컬 다운로드도 가능하지만은 혹은 이제 리모트 서버와 연동을 해가지고 전체 로그나 혹은 일부 어디트 로그만 전송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스플렁크나 혹은 이 시스로그 서버와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를 미리 수집을 해 놓으시고 탭킷을 오픈해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데모를 통해 가지고 사이트 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엔듀어를 통한 정책 전환 검증 작업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성도를 띄워 놓겠고요. 네, 먼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왼쪽에는 제가 SSH로 양쪽 사이트 APK 이미 로그인을 해놨습니다. 위에 검은색은 이제 사이트 1번 APK 쪽이고요. 아래 하얀색은 사이트 2번입니다. 그럼 먼저 스파인과 이제 ISN 장비 간의 이 OSPF 연결을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실행되는 코맨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이 OSPF 네이버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뒤에 이 VRF 부분을 추가해가지고 진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실행될 커맨드는 앞에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저는 현재 지금 APK에서 이제 명령어를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연결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브릭 넘버를 앞에다 두고 추가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 1번에서 한번 진행하겠고요. 사이트 2번에도 마찬가지로 넣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결과가 사이트 1번 쪽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톱로지 보시면은 사이트 1번은 솔직히 이제 멀티파드 구조고 이제 ISN과 연결된 장비도 스파인 장비도 세대니까 이렇게 각각 연결 상태가 좀 많은 부분이 나와 있고 사이트 2번 쪽은 스파인 스위치가 한 대니까 보신 바와 같이 OSPF 네이버 상태도 지금 하나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다 풀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언더레이에는 OSPF 연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LI도 확인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엔디어에서 말씀드린 모니터링 세션에서 말씀드린 사이트 커넥티비티 부분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ND나 OSPF나 그리고 링크 상태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 OSPF 링크가 다운되면은 그럼 일반적인 이 OSPF 트러블 슈팅 방법과 동일하게 이제 OSPF의 인터페이스 상태나 혹은 이제 OSPF 설정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언더레이 연결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MPBGP 이 역할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명령어는 이제 MO 코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ACI에서 각 노드의 역할을 캡처하는데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 ISN에 연결된 스파인 역할이 멀티 사이트 스피커인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1번, 사이트 2번. 사이트 1번 쪽 보시면은 지금 스파인 스위치에서 지금 총 한 대, 두 대, 그리고 세 대가 지금 멀티 사이트 스피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토폴로지처럼 정상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사이트 2번에서도 지금 한 대가 정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이트 2번 쪽과 1번 쪽을 비교하면은 1번에서는 이제 인터파드라는 그런 역할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트 1번 쪽은 또 멀티파드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멀티파드에서 구조에서 사용되는 인터파드 역할도 이제 할당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멀티 사이트 간에 VXLAN 터널을 설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엑스터널 탭 주소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방금 언급한 세 개의 탭 주소가 존재하는지를 제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그리고 컨트롤 플랜, 러트 아이디죠. 오늘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이트 1번 쪽은 세 개, 탭 주소가 정상적으로 나와 있고요. 보면은 4에 12, 4에 10, 4에 11 나와 있습니다. 사이트 2번은 좀 느린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 2번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탭 주소가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온 이런 세 가지 주소는 실제로 저희가 어디에서 설정했던 주소인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엔디오를 설정할 때 이미 저희가 수동으로 입력했던 부분이고요. 엔디오에 접속을 해서 인프라에서 사이트 커넥티비티 또 설정할 때는 여기에 이제 컨피그를 사용했었죠. 컨피그를 클릭하고 예를 들어서 사이트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한 이제 멀티캐스트 탭 주소 그리고 파드 레벨에는 유니카스 탭 주소 그리고 스파인에는 러트 아이디 이 정보가 지금 나와 있는 세 개 IP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탭 주소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MPBGP EVPN 피어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 커맨드도 제가 두 사이트에서 실행을 해보겠고요. 이분도 미리 보겠습니다. 네, 사이트 1번은 아직 안 나왔고요. 먼저 여기 사이트 2번부터 보여드리면은 지금 세 개의 네이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스파인 스위치와 사이트 1번의 세대 스파인 스위치 사이에 이 BGP 피어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사이트 2번 쪽에 스파인의 러트 아이디죠.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이트 1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이트 1번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는 피어가 좀 많은데요. 장비가 많으니까. 하지만은 각 장비마다 요게 12라는 장비와 피어가 맺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는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사이트 2번에서 사용되는 요 주소죠. 그러면은 사이트 1번과 사이트 2번이 모두 BGP 피어링이 정상적으로 맺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프리픽스 부분도 이렇게 업데이트 됐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1번 쪽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이제 사이트 2번과의 피어링 외에도 여러 개의 주소가 있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멀티파드 구조로 인해 가지고 생성된 피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CLI 방식으로 저희가 사이트 간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사이트 연결 모니터링 할 때는 이제 엔디오에서 직접 이제 해당 정보들을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엔드포인트 통신 이슈가 발생 시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트러블 슈팅 하는지를 그것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논리적인 토폴로지를 여기에서 위에서 보일 수가 있고요. 작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엔디오를 통해 가지고 EPG 그리고 BD 그리고 VRF에 다 확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이트에서. 그리고 확인할 때는 이렇게 확장한 다음에 이제 사이트의 1번에 붙어 있는 이 DB EPG라는 건데 1번 쪽에 먼저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엔드포인트 정보가 정상적으로 사이트 2번까지 전송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CLI로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온 순서대로 먼저 스파인에서 이제 트랜스레이션 테이블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인할 때는 이제 DCI, MGR이라는 이제 커맨드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에 부분은 이제 일부 필터를 걸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VRF 브리지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VNID 앱스라는 거를 넣고 뒤에 제가 사용된 테넌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사이트 1번에서 확인을 해보겠고요. 네, 결과 중에 그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VRF, VRF ID죠. 그리고 저희는 DB 브리지 도메인이니까 이 아이디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왼쪽 부분은 리모트 사이트에 대한 매핑 정보죠. 전환 테이블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간에 거는 로컬의 정보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EPG도 한번
검색을 하겠고요. EPG는 S클래스 맵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PG는 요 DB EPG죠. 요거 로컬 아이디하고 리모트 아이디 이렇게 다 확인이 한 다음에는 이런 정보를 지금 보이시는 이런 테이블에 이런 양식의 입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사이트 2번 쪽에 이제 아이디로 쿼리를 한 다음에 사이트 2번 쪽 테이블도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두 사이트의 결과가 만약에 정반대인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바로 정상 여부를 이걸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위에 스파인 쪽 정보가 양쪽 APIC 클러스터까지 전송이 되었는지를 그거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커맨드가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로컬하고 리모트 VRF 정보를 쿼리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는 EPG, 마찬가지로 로컬하고 리모트 EPG를 확인하는 커맨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실은 결과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여기 아이디 값과 정보들을 이렇게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아이디 값과 이제 아까 보셨던 스파인의 트랜슬레이션 테이블 쪽의 값과 일치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한 부분이 되겠고요.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장 설정들이 모두 로컬 AP까지도 다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시면 이해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색깔별 녹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스파인과 동일한 거고 또 동일하다고 하면은 모두 정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엔드포인트 정보를 정상적으로 학습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사이트 간의 엔드포인트 통신 경로가 실제로 구현이 됐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단계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커맨드를 보시면은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스파인에서 이제 쿼리를 하게 되는데 쿼리를 할 때는 여기에서 지금 녹색으로 표기된 이 VNID를 넣어서 쿼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어디에 걸까요? 이 사이트의 로컬에 있는 VNID 정보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엔드포인트 IP 주소죠. 이렇게 검색을 하겠고요. 저희는 이 DB-EPG는 사이트 1번에 붙어져 있으니까 사이트 1번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맨드 입력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 요 publish IP라는 ID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IP 주소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주소인지 저희가 이제 로컬에서 이 사이트별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확인하는 데는 ACI 리아그 커맨드를 사용해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고요. 그러면은 바로 사이트 1번에 리프 1201 리프 스위치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엔드포인트 정보는 저희 로컬에 있는 리프 스위치로 학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리모트 사이트죠. 리모트 사이트에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 사이트 1번 쪽의 엔드포인트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리모트 사이트에서 제가 사이트 2번 쪽에서 이거를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저희가 publish id라는 거를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소는 어디의 주소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앞에서 제가 한번 봤었던 주소입니다. 저희 사이트 1번 쪽에 유니캐스트 탭 주소인데요. 저희가 이 주소가 맞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맨드는 아까 저희가 사용했었던 커맨드고요. 요거를 다시 사이트 1번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죠. 네, 4.11이 바로 유니캐스트 주소, 유니캐스트 탭 주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리모트 사이트가 피어의 유니캐스트 탭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 해당 엔드포인트 정보를 학습한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두 사이트의 쿱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엔드포인트 항목이 확인되고 또 이제 퍼블리시 아이디도 정확한 노드나 혹은 이제 정확한 탭 주소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저희 ACI 멀티 사이트 간의 엔드포인트 통신은 모두 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거는 물론 이제 모두 정상적인 환경으로 보여드렸지만은 이 소개해드린 이 커맨드로 나중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이슈 포인트까지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 오늘 세션의 키포인트를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ACI 멀티 사이트 환경에서는 이제 이슈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제공하는 그 트러블 슈팅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 이슈를 파악하시면은 이제 첫 번째 하드웨어부터 그리고 논리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로그 수집하는 부분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엔디오 서비스나 넥사 대시보드 노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GUI에 접속을 못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CLI나 혹은 이제 API에 접속해서 사용되는 CLI 커맨드를 사용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이트 간의 연결 상태는 기존의 NDO의 GUI 화면에서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 CLI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이슈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관련 로그를 수집해가지고 실컷 지원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지역권을 호스트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프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Q&A 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션은 4월 13일 동일한 시간에 또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는 멀티 사이트 환경에서의 운영 최적화 방안이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부탁드릴 때 설문조사인데요. 저희에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전부 5점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요 이메일이 10점 형태로 혹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점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은 ISN 장비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엔디오 커맨드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ISN 관련된 문제는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실은 이제 ISN 장비나 IPN 장비는 저희 NDO나 APD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장비에 접촉해가지고 어떻게 트러블 슈팅 하는지는 저희 시스코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은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이 스파인과 ISN 장비 간의 이제 OSPF나 언더레이 연결은 저희 스파인에서 진행할 수가 있고 만약에 상대방 쪽도 문제가 있다 그러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쪽도 같이 함께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은 시스코 범위는
아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왔는데요. 방금 그 랩 환경에서 보여주셨던 트러블 슈팅 관련 커맨드 가이드나 이런 거를 링크 혹은 파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지금 Q&A 요청으로 왔습니다. 아, 실은 이제 ATX 저희 전체 리코딩이나 이제 파일은 이제 공식적으로 제공은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아까 제일 처음에 메일 주소 보셨잖아요. 그쪽으로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를 해가지고 필요할 시에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TX 네, 그 메일 언더바 주소 한번 네, 한번 더 보내주시겠어요? 버스님? 네, 네, 방금 채팅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ATX 언더바 코리안 달팽이 그리고 external.cisco.com 여기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해당 가이드나 이런 거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올라온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